여러분, 제가 가장 우려했던 것이 통계 조작도 아니었습니다. 잘못된 정책도 아니었습니다. 국가 회계를 조작하는 거였어요. 사실 여러분도 알지만 그리스가 국가 회계를 조작을 해서 국민 퍼주기를 하다가 결국 완전히 망가졌죠. 아마도 아르헨티나나 베네수엘라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그만큼 이 회계 조작은요, 국가를 완전히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기에는 좋아 보이거든요. 때문에 있는 돈 없는 돈 자꾸 퍼주다 보면 나라 국가는 거들나는 것이 아니라 지하까지 완전히 붕괴될 수 있거든요. 지금 대한민국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마 국가회계 조작이라는 단어는 처음 썼을 겁니다. 그만큼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국가회계의 마사지, 이 마사지가 사실은 조작이거든요. 마사지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자, 여러분 이걸 한번 보세요. 이게 기획재정부가 2차 추경을 반영해서 국회에 제출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보면은 빨간색이 새롭게 고친 거예요. 아니, 나라 돈을 이번에 기정예산까지 포함하면 36조를 푼다고 했는데 국가 채무 비율은 더 낮아지고 있습니다. 더 낮아지고. 이게 웬일일까요? 뭐 갑자기 나라 살림이 좋아졌나요? 뭐 내수도 팡팡 돌아가고 수출도 엄청나게 늘어났나요? 지금 그렇지는 않잖아요. 수출은 좀 늘어났는지 모르지만 내수가 지금 엉망이거든요. 경제 지표들이, 좋은 지표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갑자기 좋아졌을까요? 당초에는 2021년에 국가 채무 비율이 50%까지 갈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었거든요. 그게 48.2%에서 47.2%로 1%포인트가 낮아졌습니다. 2020년엔 더 낮아졌습니다. 52.3%에서 49.9%로 낮아졌고요. 2023년에는 56.1%에서 52.3%로 낮아졌어요. 그리고 2024년에는 무려 말입니다, 5%포인트나 낮아졌습니다. 국가 채무 비율이 말입니다. 59.7%에서 54.7%거든요. 이게 민간에서 한 것도 아니고 기획재정부가 한 거예요. 기획재정부가. 정부에서 한 거예요. 정부의 한 지표가 이렇게 갑자기 낮아진 거예요. 이렇게 갑자기 낮아지면 여러분 채무액도 내려가고, 그죠? 재정 수지도 좋아지겠죠. 실제로 좋아졌습니다. 실제로 국가 채무도 올해 846조 9천억 원에서 작년에 846조 9천억 원이었는데 올해는 963조 9천억 원을 거칠 거다. 그리고 가면 갈수록 2022년, 2023년, 2024년까지 뚝뚝뚝 떨어집니다. 2024년에는요 1260조 1000억까지 떨어졌습니다. 1260조 1000억. 그럼 당초에는 얼마를 잡았느냐? 당초에는 보시다시피 1347조 8천억 원이에요. 그러면 120조가량 줄었죠. 120조, 그죠? 1260조 1000억 원이니까 맨 마지막이 1347조 8천억까지 엄청 줄어드는 겁니다. 올해 예산은 거의 비슷해요. 올해 예산은. 이제 2조를 갚으면 963조 9천억 되겠죠. 그런데 2022년 같은 경우도 1091조 2천억 원이었습니다.
1091조. 다시 말해서 문재인 정부 마지막 해가 1000조가 넘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000조가 넘긴 넘는데 1061조 4천억 30조가 줄어들었어요. 30조. 그죠? 30조가 줄어들었죠. 그 다음에는 2023년에는 1158조 4천 60조가 줄어들었습니다. 60조. 엄청나게 줄어드는 겁니다. 엄청나게. 그죠? 지금 2023년 전방도 1217조 1000억 원이었으니까. 뭐 이 홍길동도 아니고 갑자기 회계가 굉장히 좋아지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통합재정수지가 정부가 만들었던 재정준칙 기억나시죠? 정부가 만들었던 재정준칙 3% 이내에 관리하겠다는 2025년까지 갑자기 통합재정수지의 어떤 재정준칙에 부합하도록 돼버렸어요. 올해는 마이너스 4.4%지만 내년부터는 2.6%, 2.7%, 마이너스 2.6%예요. 2022년, 23년, 24년이. 그러니까 원래대로 돌아왔다는 이야기예요. 원래대로. 통합재정수지라는 것은 사회보장기금을 합친 거잖아요. 진정한 나라 살림은 관리재정수지입니다. 관리재정수지도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관리재정수지도. 보시는 것처럼 계속 100조가 넘어가던 관리재정수지가 갑자기 90조대로 다 바뀌었습니다. 2021년 126조 7천억 원의 적자. 그래서 GDP 대비 마이너스 6.2%가 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했거든요. 그런데 2022년에는 94조로 줄어들었고요. 2023년엔 99조, 2024년엔 98조. 이것도 4%대로 다 빠졌습니다. 4%대로. GDP 대비 2022년에는 마이너스 4.4%, 2023년에는 마이너스 4.5%, 2024년에는 마이너스 4.3%예요. 당초 전망이요. 당초 전망은 5%가 다 넘습니다. 밑에 보시면 GDP 대비해서 굉장히 많이 늘어났죠. 전부 다 100조 이상의 120조 이상의 적자가 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적자가. 2021년에는 126조 4천억 원. 그죠? 이거는 비슷하죠? 앞에 거나. 그죠? 126조 2천억 원이 비슷한데 2022년에는 120조 123조 2천억 원입니다. 이거는 94조로 줄어들었어요. 갑자기. 그리고 2023년에는 128조 2천억 원이 여기는 99조 1천억 원으로 줄어들었고요. 2024년은 98조 5천억 원이 127조 5천억 원, 127조 5천억 원이 98조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GDP 대비 부채 비율도 5%, 6%, 거의 6%대예요. 6%대. 5.7%가 2024년. 그리고 2023년이 5.9%. 마이너스 5.9%입니다. 그런데 이게 4%대로 다 줄었습니다. 갑자기 왜 이렇게 줄었을까요? 아니 도깨비 방망이도 아니고 뚝딱 이렇게 줄었습니다. 그거는요 여러분, 저는 이게 진짜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나중에 국가회계 조작으로 이게 단단히 혼이 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되겠습니까? 올해 세수가 30조 이상 더 늘어나니까, 올해 세수가 30조 이상 더 늘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2024년, 2022년, 3년, 4년까지 다 똑같이 늘어난다고 대입을 한 거예요. 다 똑같이 늘어난다고. 늘어날 수도 있겠죠. 올해 늘어났으니까 내년에도 늘어날 수가 있겠죠. 그런데 내용을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보면요, 올해 늘어난 이 30조의 세수는요, 이게 일시적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일시적이 될 가능성이. 왜냐하면 이게 경기 회복이 갑자기 일어나니까, 전 세계에서 보복 소비가 쭉쭉쭉쭉 일어나니까 기업들이 수출을 굉장히 많이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법인 세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12조 2천억 원이 늘어났습니다. 내년에도 경기가 좋아진다는 보장 있나요? 후년에도 경기가 좋아진다는 보장 있나요?
2024년에도 경기가 좋아진다는 보장 있나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오히려 보복 소비가 끝나고 나면 경기도 정상 회복이 되고 계속 떨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여기에다가 양도소득세, 정권거래세, 증여세 이것도 13조 2천억 원이 늘어났거든요. 여러분 이것도 일시적일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지금 양도소득세를 워낙 올렸으니까 집 파는 사람들이 많아졌으니까 주식이 불장이니까 양도소득세가 굉장히 늘어난 거예요. 정권거래세가 늘어난 것도 주식이 불장이라서 늘어난 겁니다. 증여세도 마찬가지예요. 부동산 세금 폭탄의 부담이 워낙 크기 때문에 여러분 결국 증여를 하는 사상 최대의 증여 사건이 일어났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거의 늘어난 것 중에 지금 얼마입니까? 25조 가량이 이게 일시적인 요인일 가능성이 크다. 물론 늘어나기는 좀 늘어날 수도 있지만 아무리 생각을 해도 3년 연속 계속 늘어난다는 것은 여러분 믿기세요? 아마 여러분도 안 믿기실 거예요. 저도 안 믿깁니다. 이렇게 늘어날 수가 없다고 생각해요. 이게 바로 국가 회계를 지금 조작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처음으로 국가 회계 조작이라는 말을 썼어요. 지금까지는 단 한 번도 이런 말을 쓰지는 않았습니다. 그리스는 국가회계 조작을 했는데 우리나라도 국가회계 조작을 하면 안 된다 이런 말을 썼지만 지금 이것은 보면요. 국가회계 조작이라고 충분히 이야기할 만합니다. 여기에다가 두 번째 늘린 거는요. 두 번째 늘린 거는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굉장히 높게 잡았다는 이야기예요.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여러분 올해는 보복 소비가 일어나기 때문에 보복 성장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4% 성장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내년에 4% 성장 가능할까요? 후년에 4% 성장 가능할까요? 2024년에 4% 성장 가능할까요? 이거 불가능합니다. 거의 불가능합니다. 4%는 굉장한 고성장이에요. 이미 우리는요 저성장의 늪에 빠졌습니다. 출생률도 그만큼 떨어졌죠. 인구의 고령화도 커졌죠. 여기에 기업에 대한 부담 각종 규제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죠. 이렇기 때문에 기업이 성장할 가능성이 굉장히 낮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4% 성장한다는 가정을 둔 거예요. 일반적으로 여러분 이 추정하는 예산을 짤 때는요 보수적으로 짜는 게 일반적입니다. 보수적으로 이렇게 세수가 계속 는다고 그 다음에 국가 성장률이 이렇게 계속 올라간다고 이야기하면서 짜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왜 짤까? 게다가 여러분 지출은 이제는 2022년부터는 똑같아. 지출은 늘지도 않아요. 이제 지출이 안 늘까요? 여러분 지출이 안 는다는 건 거짓말입니다. 항상 지출이 늘을 수밖에 없어요. 국가 지출이라는 것은 불효불급한 예산 외에도 그 해에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 워낙 많이 터지기 때문에 태풍이 온다든가 자연재해들 많이 오잖아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지출을 늘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지출이 늘린다는 말은 한마디도 없어요. 그러니까 세수는 뻥튀기 하고 성장률도 뻥튀기 하고 여기에다가 지출은 고정시켰으니 당연히 국가 재정수지가 좋아질 수밖에요. 저는 이게 나중에 이게 가만히 놔둘까? 저는 대한민국 국민은 굉장히 현명하고 똑똑한 국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이렇게 장난을 친다. 왜 이럴까요? 왜 이렇게까지 국가 회계를 조작하면서까지 좋게 보이려고 할까요? 그것은요 내년 대통령 선거 때문입니다. 내년 대통령 선거 때문에. 표값 지불해야죠. 또 지금 끝난 게 아니라는 게 이런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내년 대통령 선거 우리 국가에 자칫 잘못하면 치명상을 가지고 올 수 있다. 특히 경제에 말입니다. 내년 6월 1일 6월 1일 지방선거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그 일을 국가 회계를 조작해서 뭔가 좋게 보이게 함으로써 우리 돈 더 뿌려야 된다 하는 명분을 만들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명분을 만들고 있다.
결국은 갑자기 국가 채무 비율이 낮아지고 세수가 정대하니까 내년 1월에도 설날을 겨냥해서 표값을 뿌리겠다 이런 얘기가 여기가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다가 올 연말에도 여러분 지금 내수는요 오로지 정부가 돈을 푸는 데 의해서 지금 계속 좌우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내수가 사실 안 늘어나요. 수출은 굉장히 늘어나서 경제가 쭉쭉 좋아진다는 모습이 나오지만 내수는 늘어나지 않아서 굉장히 어렵다 그래요. 그래서 정부가 어떻게 하든 돈을 풀고 또 풀고 있거든요. 그러면 재정이 좋아진다는 가정하에 또 풀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원래도 국세가 상반기에만 30조가 늘어나니까 대통령부터 시작을 해서 여당 대표까지 나서서 전국민 재난지원금 줘야 된다. 국민 위로금 줘야 된다 하면서 이번에 33조 기정예산 포함하면 36조를 지금 뿌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년에도 계속 뿌린다는 이야기가 여기서 통하는 겁니다. 연말에도 뿌리고 내년 초반에도 뿌리고 내년 초반에는 확실히 뿌리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대한민국의 국가회계는 점점 조작돼 가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되면요 베네수엘라나 아르헨티나나 그리스에 못지않게 될 수도 있어요. 아무리 선진국에 도착을 한다고 하더라도요 대한민국의 화폐는 기축통화가 아닌데다가 현금성 어떤 지원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국가 재정이 굉장히 어려워지거든요. 국가 재정이 어려워지면 어려워지는 만큼 신성장 동력을 발굴할 수 있는 힘이 떨어집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말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빚이 많으면 원금과 이자를 갚느라고 돈을 소비를 못하잖아요.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도 빚이 많으면 빚 갚느라고 빚이 지금 이자만 해도 20조잖아요. 20조 매년 20조 이상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빚 갚느라고 정신이 없어서 결국이요 정세를 해야 되는데 정세는 쉽지 않고 그러면 국가의 어떤 미래 성장 동력을 발굴하는데 소홀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선진국도 언제든지 폭망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일본 사례 아니에요? 일본이 잃어버린 10년이니 잃어버린 20년 잃어버린 30년 이야기하다가 지금은 오히려 우리보다도 더 뒤처질 수도 있다 이런 우려감까지 나오고 있는 정도잖아요. 그 정도로 지금 국가 부채는 그만큼 충격을 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딱 그 짝으로 가고 있다는 사실이 우리를 우울하게 합니다. 저는 국가회계 조작은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저는 계속 생각을 해왔습니다마는 이제 그 생각도 내 생각이 짧았다. 저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계속해서 감시를 하고 나라 살림을 잘 살게끔 유도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고 특별한 어떤 호재가 없는데도 갑자기 국가 채무가 좋아지는 이런 희한한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건 대한민국에는 굉장히 아군입니다. 아군. 아군입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같은 정무적인 사람이 이게 경제부총리를 하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된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